현재 도시재생 프로젝트 어디에서 업그레이드의 반대가 디그레이드거든. 그치? 낙후된 지역. 낙후된 지역에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촉진되어져 왔다.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촉진되어져 왔다. 뭐로써 거주자의 안녕을, 행복을, 복지, 안녕, 행복 이렇게 해석되죠. 거주자의 복지, 안녕, 행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그리고 환경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as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두 가지가 온 거예요. 천안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라고 했죠. 저기 천안역 근처 구도심. 그게 바로 뭐야? 도시 재생 프로젝트예요. 낙후된 지역. 하지만 그러한 환경적 향상이 어디에서? 전면구조, 어떤 민족 공동체, 다민족이 사는 곳을 보면 흑인들만 못 사는 데가 서 한란가라고 해가지고 특정 인종들이 못 사는 곳에 모여 살아. 그 민족 공동체라든가 저소득 가정, 무슨 가정? 저소득 가정에서의 그러한 환경적 향상이 이게 좋아요. 만들 수 있어. 도시 초록 공간 역설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설명을 하고 여기서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거는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순서 맞추기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요? 여기 뭐라고 했어? 도시 초록 공간 역설이라는 게 있다. 새롭고 고품질의 초록 공간에 대한 창조가 이게 주어져. 향상시켜 매력을.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부대상황. 뭐뭐 하면서, 만들면서 이웃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는 건 뭐야?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일단은 초록 공간, 막 나무도 심고 정원도 가꾸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바람직한 것을 만들었는데 대주적으로 주택에 대한 비용이, 주거 비용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야. 왜? 좋아지니까 그 동네가. 그리고 거주자는, 이건 캔하고 같은 거죠. 원래 캔하고, 그지? 뭐뭐 할 수 있다요, 없다? 없을지 몰라. 메이가 조동사기 때문에 이제 조동사 캔을 두 번 쓸 수 없어서 비해부주로 쓴 거야. 뭐뭐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포드는 뭐뭐 할 여유가 있듯이, 그 임대료, 렌트, 임대료를 낼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어? 여기 이 집이 낙후돼서, 동네가 낙후돼서 이 근처를 가꿨더니 집값이 올라가. 그럼 집값이 올라가면 이 주인은 좋아 안 좋아? 좋지. 근데 이 집에 세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세 드는 사람도 당연히 이 집의 월세라든가 전세값이 올라간단 말이야. 리절팅이 뭐야? 결국 못막게 되다. 이것은 가난한 이웃 거주자의 배제라든가 퇴거라는 거만 이사해서 나가는 거야. 디스플레이스, 퇴거가 결국 된다. 리절팅이 뭐라고? 결국 못막게 되다. 그리고 계속적용법에 콤마가 있으면, 계속적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풀어서 해석하는데, 얘들이 선행사거든? 가난한 이웃 거주자? 하지만 그들은 but they를 줄였다고 보면 돼. but they. 하지만 그들은 뭔 말 의도가 되어 있었다. 그 생태 서비스로부터 어떠한 새로운 초록 공간에 의해 제공되는, 과거분사가 형사로 꾸며주죠. 새로운 초록 공간에 의해 제공되는 생태 서비스로부터 이롭게 되도록 의도되어졌다 이런 얘기야. 의도는 그랬다고. benefit from이 뭐야? 뭐뭐로부터 이롭게 되다지. 새로운 초록 공간에 의해 제공되는 생태 서비스로부터 이롭게 되도록 의도되어 있었다. 원래는. 그래서 하지만 그 거주자들은 원래 의도가 그랬죠. 교대로 그 거주자들은 뭐뭐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 몰라.
뭐 할 수 있는, be afford to가 뭐뭐 할 여유가 있다야. be afford to가. 근데 able to니까 뭐뭐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어디 사냐면 비슷한 낙후된 이웃에. 그러니까 A 지역에 낙후된 데가 있고 B 지역에 낙후된 데가 있는데 도시 재생 사업을 해서 여기를 가꿨더니 임대료가 비싸죠. 그럼 얘들이 다시 어디로 가야 돼? B 지역으로 낙후된 B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뭐와 비슷한 낙후된 이웃이야? 그것과 그 이웃과 즉 그들이 떠났던 이웃과 이때 원의 이웃을 가리키는 거야. 떠났던 이웃. 그들이 떠난 이웃과 비슷한 버려진 아니라 비슷한 낙후된 이웃에 살 여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뭐와 함께 초록 인프라스트럭처가 우리 아저씨들은 뭐라고 불러? 인프라라고 부르는 지 기반 산업. 초록 기반 구조. 초록 기반 산업의 낮은 접근성을 가진 지. 그러니까 여기가 초록 기반 산업이지. 친환경. 근데 여기 접근성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임대료가 더 올라가니까 세도 올라가고 커피숍 가격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생기긴 생기는데 다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 여긴 커피가 5,000원이거든. 2,500원이거든? 저가 커피 먹는데 여기 5,000원짜리 먹고. 그래서 낮은 접근성. 여기로 잘 가안가? 비싸서 안 가. 생일날만 가는 거야. 다음이요. 31번이죠. 미스라는 개념이 잘못된 통념이라는 게 있어. 신화라는 게 있고요. 신화가 진짜야 가짜야? 단군 신화. 신빙성이 별로 없죠. 역사라기보다는 잘못된 통념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는 옛날에 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뉴스에도 얘기하고 과학자도 얘기하고 해서 나 믿었거든? 근데 외국인 친구가 갑자기 막 웃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해서 야, 이 새끼 못 배웠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즘 밝혀졌습니다. 아무 상관없답니다. 그냥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응. 잘못된 통념이 단지 이야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잘못된 통념. 지속되는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잘 알려진 잘못된 통념은 그 가정되는 높은 철 함유예요. 함유. 이 내용이란 뜻이거든. 근데 이제 영양제는 함유량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함유량. 스피니치. 어디에서의? 시금치에서의 추정되는, 가정되는, 서포즈가 추정되는 높은 철 함유량이다. 시금치. 이것은 전설이야. 어떤 전설이냐면 관계대명사가 꾸며줘. 거슬러 올라가. 언제까지? 1890년까지. 그리고 기인되어져. 뭐뭐로부터 기인하다 시작하다 이런 얘기야. 단순한 잘못된 계산. 단순한 잘못된 계산으로부터 calculation이 계산이잖아. 근데 미스니까 잘못된 계산에서 기인한다 이런 얘기야. confrom이라고 그랬대. 거기서 왔다. 거기서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야. originated from이 뭐야? 뭐뭐에서 기인하다, 뭐뭐에서 시작되다 이런 얘기야. 누구에 의해? 생리학자 구스타프 반 번지에 의해. 여기까지 관계대명사고요. 그는 정확하게 알아냈어. 디터민이 결정하다가 아니라 알아내다야. 고등학교 때부터는 알아내다야. 그는 알아냈어. 100g의 시금치가 포함한다고 35g의 철을. 하지만 그는 분석하고 있었어. 마른 시금치를. 근데 마른 시금치는 뭐냐? 보유하고 있어. 10배 더 많은 철을. 뭐보다 같은 양의 신선한 잎이 있는 그 초록, 초록 잎이 있는 시금치보다. 이게 말랐으니까 압축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10배가 더 많은 거야. 비록 그 실수는 재빠르게 수정됐지만, 스텔리가 뭐야? 스위프텔리? 재빠르게 수정되었지만, 그 수정은 여기 as corrected 수정된 것만큼이나 재빠르게 잊혀졌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음에는 함유량이
천이라고 해서 천 그램 있다고 했어. 근데 사실 100g밖에 없어. 수정을 했지, 수정, 커렉션. 수정을 했는데, 5일 만에 수정했는데, 이 수정한 내용이 또 5일 만에 잊혀진 거야, 사람들 머릿속에. 오히려 뭐가 남아있어? 아니, 100g밖에 없다고 수정을 했는데, 5일, 이게 5일 만에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야. 거꾸로 잘못된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례가 좀 많아. 그래서 어떤 사건, 이재명은 나쁜 새끼라고 이렇게 검찰들이 뒤집어 씌우지. 그리고 나서 1년, 2년 재판을 끌어. 그러다가 무죄 판결 나잖아?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없어. 그냥 이재명 범인, 이렇게 범죄자, 이것만 기억납니다. 그런 거 같은 원리. 신화는 어떻게 된 겁니까? 확고하게 take hold, 자리를 잡다 이런 뜻이래. take hold가 자리를 잡다. 신화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어. 이 얘기가 뭔 뜻이야? 신화가 아니라 잘못된 통념이, 즉 시금치는 많은 철을 함유하고 있다는 그 잘못된 통념이 자리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뽀빠이 알지? 뽀빠이. 뽀빠이 누구냐면 그 초인적인 힘을 얻었던 뭐로부터? 그 잎이 무성한 초록 식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방어한 뭐를 가지고? 그 철주먹을 가지고. 여기까지 컴마컴마가 부연 설명이죠. 그 뽀빠이가 기여했어. 뭐에? 그 지속. 그것의 지속. 그 소문의 지속. 즉, 그 통념의 지속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치가 가리키는 건 뭐야? 앞에 있는 미스입니다. 잘못된 통념의 지속에 기여했다. 오늘날 조차 거의 150년 후 전 세계의 부모야. The parents, the world over는 전 세계의 부모들은 이 이야기를 사용해. use라는 동사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100% 해석 어떻게 그랬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했지. 설득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게 투부정사인데 설득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persuade A to B, A가 B하도록 설득하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아이들이 건강한 채소를 먹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원래 인투는 결과야. 뭐뭇으로 먹는 것으로 설득하는 거지. 근데 퍼시에드는 오형식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 to를 바꾼 다음에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 보호자면 투부정사, 이수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도록 설득한다. 건강한 채소. 이건 투부정사고 인투는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온다.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기술적인 용어. 종종 사용되는 뭐 하기 위해? 동물의 판단, 숫자에 대한 동물의 판단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기 which is가 있다고 보면 돼. 뭐가 있다고 보면 돼? which is. which is가 있으면 be used 동사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be used 동사가 뭐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해합니까? 동물의 수에 대한 판단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 기술적인 용어. 전문 용어가 있지. 전문 용어는 바로 근사값의 수체계다. 근사치, 추정치, approximate가 뭔 뜻이야? 근사값의 추정치의 이런 뜻이지. 근사값의 수체계이다. 생각해봐. 인간만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겠지. 동물이 아무리 계산을 하더라도 뭐 5개까지 셀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근사값이겠지. 그치? 그것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정확성이다. 나오지? 그것이 제공하지 못하는 거.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앞에 있는 근사값, 근사값 체계. 근사값 수체계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관계되면서가 주어요. 알겠어요? 바로 정확성이에요. 그냥 이름 자체에 답이 나와 있잖아. 근사값 수추정. 그 근사값 수추정은 이시 가리킨 게 또 뭐야? 근사값 수추정이죠. 그것은 보여준다.
봐봐. 그냥 대시 나중에 해석하자. 그것은 보여준다. 어떤 특징적 패턴. 실수에 대한 특징적 패턴을 보여준다. 뭐와 함께?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두 가지가 있어. 차별, 구별. 여기선 차별이겠어? 숫자를 구별하겠어? 구별하겠지? 위드명사 분사가 뭐야? 뭐뭐 한 채지? 그 구분이 덜 정확하게 되어진 채. 위드명사 분사가 뭐야? 뭐뭐 한 채 부대 상황. 알겠습니까? 뭐로써? 뭐함에 따라? 그 양이 점점 커짐에 따라. 그러니까 숫자가 1에서 5까지는 계산을 잘 하는데 6부터 10으로 감으로써 숫자가 커짐에 따라 그 구분이 점점 덜 정확해진다고. 이해가요? 그런 특징적 패턴을 보여준다고. 실수의 패턴. 그러니까 1부터 5까지는, 예를 들어 1부터 5까지는 정확성이 있는데 6부터 10까지를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 실수의 특징적 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똑같아. 여기 봐봐. 이러한 현상은 똑같아. 모든 종에서 시험되어지는. 얘 과거분사가 혼자 쓰인 거야. 테스티드. 얘가 시험되는 과거분사가 형사로서 종을 꾸며주는 거야. 모든 종에서.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모든 종에서 다 그렇다. 그 리서스 원숭이는 이 구별하다야. 테리 말하다가 뭐야? 구별한다. 2로부터 1을, 즉 2와 1을 구분한다는 거고 3으로부터 2를 구분한다는 건 2와 3을 구분해. 그 다음에 4와 3을 구분해. 그리고 5와 4를. 그리고 실패하기 시작해. 5 위로부터. 5, 6, 7, 8, 9부터는 구분을 잘 못하는 거야, 숫자를. 이해했습니까? 쥐새끼 누구냐면 레버를 누르는 것을 배워. 주어진 횟수만큼 4에서 24까지. 여기까지죠. 4에서 얼마까지? 24까지. 그러니까 쥐가 어떻게 하냐면 4 그러면 가서 4번 4발을 누르는 거야. 5 하면 눌러. 얼마까지? 24까지 눌러. 쥐새끼가. 똑똑한데? 그 쥐새끼가 두드러지게 쥐새끼가 되었어. 두드러지게 덜 정확하게 되었어. 이해가죠? 그들의 반응에서 뭐함에 따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까 요거하고 같은 문장이죠. 요거 같은 거 양이 커짐에 따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같은 거야. 근데 예시를 나타내는데 이게 세미콜론이 이제 부연 설명이죠. 상당 끝, 범위의 상당 끝까지. 여기 커마가 있어야 돼. 범위의 상당 끝까지. 그들은 단지 생산해. 타겟 주변에 수의 확산을 생산해. 지금 타깃이 최고 얼마까지야? 24지. 그럼 타겟 주변에 확산된 수라는 건 24를 기반으로 23, 22, 25, 26, 27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타겟이 24잖아. 그들은 단지 확산된 수를 나타낸다. 즉 때로는 이렇게까지 정확했다가 때로는 이렇게까지 정확했다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주로는 이제 요까지 확산된 정도니까 여기까지 아래로 말고 위로. 타겟 주변, 타겟은 24주변이야. 24주변에 확산된 수까지 단지 생산해. 그 범위에 무엇까지? 최고 상단까지. 그것은 흔한 관찰이야. 이승 가주어, 데디아가 진주. 뭐가 흔한 관찰이야? 동물의 숫자에 대한 감각에 대한 정확성을 시험할 때 숫자의 크기가 좋아요. 중요하다. 매가 동사야,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은 공통된 관찰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것은 공통된 관찰이다. 진주.
문화적인, 뭐 뜻이죠, 이거? 문화적인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비유적, 트로프가 비유적 표현이래. 그 비유적 표현은 뭐냐? 묘사하고 있어, 감정을. 뭐로써? 이성적인 생각과 인식의 반대로서. 그죠? 감정하고 여기 이성적인 생각과 인식은 서로 반대되는 게 맞잖아.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문화적,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부연 설명한 거야. 뭐를? 요 이성적 사고와 인식. 이성적 사고와 인식이 뭐야? refer to AHB. A를 B로서 언급하다지. 여기 지금 목적 없는 거죠. 목적격 관계사. 우리가 흔히 생각이라고 언급하는 것들이야. 생각. 생각을 흔한, 저기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 사고라고 하지, 사고. 사고하다. 사고라고 언급하는 것들이야. 뭐가? 이성적 생각이라든가 인식이. 아무튼, 뭐 이상한데요? 죄송합니다. 잘못 해석했어요.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돼. 전명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여기까지고 얘가 주어네. 다시 이성적 사고의 반반. 감정을 뭐로써 묘사해? 이성적 사고, 이성적 생각의 반대로서 묘사하고 있는 문화적인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인식, 그 인식이 바로 뭐야? 우리가 생각이라고 또는 사고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야. 그 인식이 또는 인지는 바로 핵심 구성 요소야, 감정. 봐봐. 인지가 지금 뭐야?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언급하는 거지. 그지? 근데 그 인지가 감정의 구성 요소야. 그러면 인지는 결국 어디서 오는 거야? 생각에서 오는 거지. 근데 또 인지가 또 뭐의 구성 요소야? 감정의 구성 요소지. 그럼 서로 관련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처음에는 문화적 그 비교적, 그러니까 비유적, 문화적 비유적 표현은 반대라고 했는데, 감정은 이성적 사고의 생각의 반대라고 했는데, 서로 관련성이 있다 이거야. 이해가? 왜냐면 인지가 감정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변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형성한다.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형성한다. 즉,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감정을 형성한다. 계속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한 감정은 그리고 나서 울려 퍼져. 울려서, 그러니까 에코가 뭐야? 울려 퍼지지. 근데 백이야, 에코 백. 울려서 돌아와. 어? 지금 이 감정은 이 감정이지. 뭐로부터 형성됐어? 우리가 우리의 주변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감정이 형성됐다고. 그 형성된 감정이 다시 돌아와. 울려서. 뭐 하기 위해? 영향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가 감정이 뭔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향 끼치기 위해서 못막이 부사절보의 목적이야. 돌아온다. 그러니까 생각은 감정에 영향 끼치고 그 감정은 다시 어디에 영향 끼치는 거야? 생각에 영향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이다 이런 얘기야. 상호 의존성을 뭐라고 그래? 인터 디펜던스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인터 디펜던스. 아니면 피드백의 루프가 고리지. 피드백이 계속 도는 거야.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걸어 들어간다면 어떤 시험 보러 걸어 들어간다면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지. 생각하면서 네가 뭐뭐에 능숙하지 않다고 시험을 치는데 능숙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험장에 걸어 들어가면 너의 근심 걱정은 증가할 거야. 봐봐 생각을 했지.
근심 걱정이 뭐야? 근심 걱정이 바로 감정이지. 그냥 그래. 감정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나서 너는 시험에 대한 너의 실적에 대해 기분 좋음을 느끼지 못해. 그리고 그것은 증거가 돼. 뭐에 대한? 계속 생각하는 것에 대한. 너는 시험을 치르는데 능숙하지 않다고 계속 생각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즈 심플로 봐봐. 데이즈 노 ing는 뭐야? 무엇은 불가능하다. There is no ing. 저거 무엇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파트는 분리하다야. 감정과 인지는 생각이랬지. 생각은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계속 악순환되는 거야. 나는 못해. 그랬더니 진짜 못했어. 진짜 못했더니 또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양방향성. 인지와 감정의 양방향성. 이걸 다른 말로 고치려면 아까 상호 의존성이랬지. 인터 디펜던시. 그 양방향성은 허락해. 우리가 어려운 감정을 조절하도록 마음으로써 우리가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여기부터 갑자기 내용이 바뀌지. 이건 뭐야? 대처 방향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나쁜 생각을 했어. 그때 나쁜 감정이 들어. 나쁜 감정이 되니까 또 나쁜 생각을 하고 이게 악순환되잖아, 그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어려운 그 감정을 조절하도록 허락한다 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걸 어떻게 양방향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어? 좋은 생각하고 좋은 감정 갖고 좋은 감정 가지니까 좋은 생각 갖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 이거 보세요.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그 예시를 드는 거지. 여기는 예시니까 나중에 생각하자. 그러면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너는 작동시킬 수 있어. 무엇을 너의 유리한 방식으로, 너의 이점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 pathway, 그러한 경로, 방식, 그러한 경로를 너의 이론 쪽으로 작용시키다. 워크가 뭐야? 작용시키다. 작용시킬 수 있어. 이해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건 뭐야? 봐봐. 나는 초조하게 생각해, 때때로. 하지만 나는 여전히 훌륭한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야. 또는 그 초조한 감정은 단지 흥분과 예상이야. 그리고 그것을 의미해 내가 뭐가 됐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의미해. 이런 식으로 다르게 생각하라. 알겠습니까? 볼게요. capabilities approach는 무엇인가? 능력 접근이래.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능력 접근은 무엇인가? 왜? 여기 보면 열정적인 이건 형사야. passionate. 동물의 권리, 정당성이니까 동물의 권리 아닐까 싶어. 동물의 정의에 대해 정의구나 정의. 동물의 정의에 대해 열정적인 여기 후아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후아.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가 있죠. 뭐뭐에 대해 열정적인. 그 동물의 정의에 대해 열정적인 변호사들이 왜 그것 이 CA 능력 접근에 대해 신경을 쓰는가? 이승가주 투이아가 신조. 말하는 건 쉬워. 그것이 아닌 것은. CA는 순위를 매기지 않아, 동물을. 인간과의 유사성이 이게. 우리도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영장류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뇌가 누가 가장 비슷하냐, 진화상 누가 가장 비슷하냐, 뭐 이런 걸로 순위를 매긴다, 이런 얘기야. CA는 인간에 대한, 근데 뭐뭐에 대한이야? 인간에 대한 유사성으로 동물들을 순위 매기잖아. 또는
어떤 특별한 특권을 추구하지 않아. 그 동물들, 가장 우리 같다고 여겨지는 이 노즈는 애니멀을 가리켜, 동물들에 대한 특별한 특권 같은 거를 찾지 않아. 뭐처럼 몇몇 다른 인기 있는 이론적 접근이 그러한 것처럼. 즉, 이 두는 뭘 가리키는 거야? 두는 앞에 있는 순위를 매기거나 또는 찾거나 이렇게 하는 걸 가리키는 거야. CA는 핀치나 또는 뭐 어떤 새라든가 핀치라는 새라든가 돼지에 대한 뭐가 없어. 뭐 고려라든가 이게 없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관심을 가지고 있어. 뭐만큼 많이. 고래라든가 코끼리만큼 많이 동등비교죠. 핀치라는 새라든가 돼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주장해. 이때 또 CA야. CA는 주장해. 삶의 인간의 형태가 단지 관련성이 없어. 언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에 대해 그 각각 종류의 동물이 필요한 것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인간 형태의 삶은 관련성이 없어. 이게 뭘 의미해?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다는 건 무관하다 이런 얘기야. 다시 CA는 주장해 인간 형태의 삶이 관련성이 없다, 무관하다. 뭐 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 각각 종류의 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 또는 받을 자격이 있는 것, 마땅히 누려야 할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형태와 각각 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이거는 동물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 서로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 관련성이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삶의 형태야. 인간의 삶의 형태가 아니고 그들 자신, 즉 동물 자신의 삶의 형태다. 그냥 just as so가 뭐야?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하다 이런 얘기야. just as so가 뭐라고?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하다. 인간이 인간 삶의 특징적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추구하다. seek to가 뭐야? 추구하다지. 뭘 추구해? 인간 삶의 특징적 훌륭한 것들,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즐길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핀치라는 새도 핀치의 삶을 추구하고 고래도 고래의 삶을 추구한다. 여기 6가 성립된 거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장시키고 배워야 돼. 그리고 게으르게 상상해서는 안 돼. 동물을 덜 인간적인 것으로. 즉, 열등한 인간으로서 동물을 상상해서는 안 돼. 게으르게. 이 픽처가 상상하다. 이해갑니까? 뭐 하면서? 삶을 추구하면서. 일종의, 스스로는 일종의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은 삶을 추구하면서. 다소, 그러니까 소록은 일종이 아니라 다소 이렇게 하고. 다소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은 삶을 추구하면서 게으르게 동물을 인간보다 못한 것으로서 상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이해 갔어요? 이거 이해가? 다시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넓혀야 돼 우리 자신을. 그리고 학습해야 돼. 근데
동시에 게으르게 상상해서 하는데 동물을 인간보다 못한 덜 인간적인 것으로서 상상해서는 안 돼. 뭐하며 다소 우리와 같은 것, 우리 자신의 것이지.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은 삶을 추구하며 C에 따르면 각각의 그 어떤 지각 능력 있는 sentient, 각각의 지각 능력 있는 그 생물들은 기회를 가져야 돼. 뭐 할게? 번창할 기회. 형용사적용법이죠. 어떤 형태로? 그들의 생명에 특징 있는, 이게 형사야? 특징적인. 이것도 여기도 위치 이즈가 생겼다고 보면 돼. 위치 이즈. 이때 폰은 뭐뭐에 대하냐. 그 생물에 대한 특징적인 삶의 형태로 번창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는 거고 번창할 기회와 능력이 있는 거지. 야, 나와 비교해가지고 내가 우월하니까 쟤들은 하등의 동물이야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37번? 맞죠? 아이였을 때 반대의 원리는 원래 이국적이라는 얘기는 낯설다 이런 얘기, 낯설다. 반대의 개념, 반대의 원리는 낯설다. 어렸을 때. 아이들은 인식한다, 단어를. 그리고 의미를 별도로. 서로서로. 별개로 의미한다, 이런 얘기. 우리 왼쪽 하면 뭐가 떠올라? 왼쪽 하면 그냥 왼쪽에? 왼쪽 하면 뭐가 떠올라? 반대로. 아, 얘는 오른쪽이 반대인데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짝을 지기 시작한다고. 근데 이게 어린 나이에서는 그렇게 안 해. 왼쪽이면 왼쪽인 거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인 거지. 이게 왼쪽 하면 오른쪽이 떠오르지 않는다. 무슨 말이겠어? 엄마면 엄마고 아빠면 아빠지. 엄마 아빠가 부모구나 라고 떠오르는 건 좀 지나야 된다. 이 사람들이 부부구나. 이것도 나중에 또 이거는 이태강 조금 같아. 부사구를 강조한 거야. 그 삶의 나중 단계에서 단지 삶의 나중 단계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 6개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살이 아니고 3살, 4살. 알겠죠? 삶의 단지 나중 단계에서 우린 이해해. 그 개별적인 개개의 단어들이 여기 보시면 우린 이해한다 그 개별적인 단어가 연결된다고 직접 서로서로 즉 아까 예시로 왼쪽은 오른쪽과 연결되고 오른쪽은 왼쪽과 연결되고 많은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그것은 분명치 않아 오른쪽이 왼쪽의 반대라는 거 이것의 생생한 예 BBD가 생생한 예죠 생생한 예가 보여질 수 있어 언제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울 때 만약 부모가 말하면 그들의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 왼쪽으로 가지 마! 라고 그들은 종종 발견해. 아이들이 계속 곧장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직진하고 있을 때 어, 그 왼쪽이 낭떠러지야. 그러면 아빠가 왼쪽으로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 같거든? 왼쪽으로 가지 말라니까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는데 왼쪽으로 가지 마 하니까 계속 왼쪽으로만 안 가고 앞으로는 가고 있는 거예요. 별개라고 생각한다. 근데 성인들은 왼쪽으로 가지 마. 뭔가 있구나.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겠구나.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지. 어른들은. 즉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 이해갔어요? 똑같은 것이 적용되다. 어플라이트가 어디에 적용되다지. 즉 논리적인 연결.
yes와 no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에 적용된다. 부모에 의해 인식되는 것처럼. 부모에 의해 부모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것으로서 yes, no 사이에 로선가 본데? 인식되는 것과 같은 yes, no 사이에 같은 부모에 의해 인식되는 것과 같은 yes, no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에 적용된다.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는 말해줘. 그리고 말해줬을 때 예를 들어 안 돼. 손으로 먹지 마. 손을 가지고 먹지 마라고 말해줬을 때 우리는 혼돈되어져. 봐. 손으로 먹고 있었거든? 근데 손으로 먹지 마! 그랬더니 어른들은 손으로 먹지 마 하면 바로 이제 뭘 챙겨? 포크라든가 스푼을 챙기지. 근데 얘들은 그냥 단순해. 손을 먹고 있는데 손을 먹지 마 하니까 안 먹는 거야, 그냥. 스푼을 안 꺼내. 그래서 혼돈되어지는 거야. 우리는 혼돈되어져.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고 몰라. 부모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부모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야? 스푼을 갖고 먹는 거지. 그걸 모른다고. 우리의 혼돈은 뭐에 관한 거야?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한 거야. 손을 먹고 있는데 손을 먹지 마니까,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 단지 나중에, 그 도치가 나오는데, 시험에, 부정어구 도치야. 부정어구라든가, 온리 부사구가 있으면, 뒤에 있던 뭐가 나온다 했죠?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나오고,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가 나오고, 일반 동사는 두 동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recognize가 이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 두 대신 did를 쓴 겁니다. 원래 이건 없었던 거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앞에 only 부사 때문에. only 부사구가 있으면 두 동사 앞으로 나온다. 이해 갑니까? 원래는 recognized였어요. recognized. 이해했죠? 단지 나중에. 봐봐. 만약에 only later가 이 문장이 뒤로 가잖아. 부사니까. 그러면 이 did가 없어지고 이게 recognized가 되는 거. 이해가? 원래 문장은 we recognized the connection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only later를 마지막에 써주는 거. 근데 only later가 부사구가 앞으로 나가니까 도치가 일어나. 뭔 말인지 알겠어? 단지 나중에 우리는 인식하게 돼. 그 관계를. 어떤 관계야? 아까 얘기한. 손으로 먹지 마! 라든가, 왼쪽으로 하지 마! 이런 거 이제 안다고. 그리고 이해해. 우리가 계속 먹어야 한다는 거. 하지만 손이 아니라 포크나 뭘 가지고 스푼을 가지고 나대고 B지. A가 아니라 B. 아유 힘들어. 39. 야, 사람들인데 회사의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불리어져 고객이라고. 여기서 이 고객이라는 단어는 누구의 고객이야? 회사의 고객이지. 기준이 회사인 거야. 개인적 사용을 위해, 뭐를 위해? 개인적 사용을 위해 상품을 구매한 그 개인은 불리어져. 뭐라고 불려져? 고객이라고. 아니, 소비자라고. 예? 이 소비자란 말은 뭐가 기준인 거야? 개인적 사용이 기준인 거야. 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고객, 하나는 뭐야? 소비자야. 즉, 소비하는 존재. 무슨 존재? 소비하는 존재. 빙의 존재죠. 그러므로 회사는 발명해왔어. 수많은 방식을. 뭐 하기 위한 방법이야? 보장하기 위한 방법. 웨이드에 있는 수부정사는 거의 100%야. 뭐뭐 하기 위한 방법. 형용사적용법.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 그들의 고객이 소비하도록 그 생산된 제품을 더욱더 큰 양으로, 더욱더 빈번히. 이해가요? 비교급엔 비교급을 만드는 방법이 얘는 그냥 larger and larger죠. 근데 얘는 모의 모입니다. ly 붙으면 뭐야? 모의 모. 더욱더 점점 더
이해갔습니까?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이 타임, 어떤 쉬운 시간을 가져. 뭐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후가. 왜냐하면 음식은 문자 그대로 소비되기 때문에. 야, 아침 먹으면 뭐 먹어야 돼?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으면 뭐 돼야 돼? 저녁 먹어야 돼. 그래서 식당이 많은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항상 욕구가 있어. 새로운 음식을 구매할 욕구. 형용사적용법이지. 니들 뭐야? 욕구입니다. 하지만 더 영구적인 것들과 함께 회사는 발명해야 돼. 그 이유를.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야 돼? 고객이 계속 그 물건을 소비할 이유. 이유라는 명사 꾸며주니까 무슨 용법이야? 형용사적 용법이지. 근데 누가 계속 소비해야 돼? 고객이. 이게 의미상이죠, 이제 투부정사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범위는 여기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것을 계속 구매할 이유를 만들어내야 된다. 알겠어요? 야, 음식은 하루에 3끼 먹지만 옷은 한 번 사면 3년 입잖아. 10년도 입어, 맘만 먹으면. 그럼 방법이 없잖아, 이거를. 다시 사기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어내야 돼. 너는 그거 또 입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접근은 만들어, 물건.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구식이 되어지도록 만든다. 구식이 되게 되어져, 물건이. 되어지는 거 과거면서 알겠습니까? 한 가지 접근은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물건, 물건이 구식이 되도록 만든다. 마음으로써 바이아인지 확신시킴으로써 그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패셔너블하지 않다고 확신시킴으로써 전체 패션 사람은 만들어줘. 뭐 하도록? 확신시키도록 사람들에게 패션이 중요하다고. 매너가 중요하다지. 예? 그래서 그들은 구매해야 돼. 새로운 옷을. 비록 even though 비록 못멋이지라도 비록 오래된 것이 완벽하게 기능적이지 기능을 하고 있을지라도 오늘날 패션이라는 것은 넓혀져. 어디까지 투는 뭐야? 어디까지지. 이 파는 비교급 강조야. 더 많은 것으로 넓혀진다. 익스텐드는 자동사기 때문에 항상 투가 와야 돼. 어디까지 넓혀진다. 알겠죠? 옷에만 패션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니들 냉장고도 핸드폰 2년마다 바꾸는 이유가 고장나서 구경돼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것까지 이 강조라고 훨씬 파는 비교급 강조. 훨씬이죠. 훨씬 더 많은 것까지 넓혀진다. 옷보다.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그 목록은 확대되어진다. 무한대로. 그러니까 그 유행 목록이 넓혀진다는 거지, 무한대로. 단지 제한되어져. 뭐에 의해서만. 마케팅 부서의 회사 마케팅 부서. 디비전이 부서야. 회사 마케팅 부서의 창의적인 생각의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져. 이것도 구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마케팅 부서가 딱 고안을 하면, 야, 리모컨 이거 구식이야. 새로 사야 돼.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뭐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구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야, 2개 남았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창의성은 능력이야. 뭐 하는 능력? 발생시키는 능력. 새롭고 귀중한 아이디어를 제너레이션 발생시키는 능력이다. 형사적용법입니다. 나불이 소설이 아니고 새로운이라는 형사도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귀중한 아이디어를 발생시키는 능력이다. 창의성. 그것은 포함한다. 인발브가 포함한다죠. 뭘 포함하냐면 디버전트 확산적 사고, 상상, 그리고 의지. 어떤 의지? 실험하고자 하는 또는 위험을 무릅쓰고자 하는 take a risk가 뭐야? 위험을 무릅쓰다야. 실험하는 또는 위험을 무릅쓰는 의지를 포함한다. 3가지를 포함하는 거야. 확산하는 사고. 생각을 넓히는 걸 확산한다고 하지. 확산적 사고, 상상력, 그 다음에
의지를 포함한다. AI가 창의적인 노력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 그것은 또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 캐리가 지니다. 창의성과 혁신을 제한하는 위험도 있다 이런 거야. 동시에. 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30%밖에 안 돼. 근데 GPT를 이용했더니 나머지 70%를 채울 수 있지. 그만큼 우리가 창의적이 될 수 있지. 근데 딱 거기까지라고. 그걸 뛰어넘는 창의성도 있을 거 아니야. 120%, 130%. 근데 그거를 딱 거기까지밖에 안 한다. 사람들이 왜? 너무 편하니까. AI 알고리즘은 훈련되어져. 뭐에 기초해요? 기존 데이터 세트. 그러니까 existing이 존재하는 이런 뜻인데 그걸 우리말로 기존의 이런 뜻이 알죠? 존재하는 기존의 데이터 세트,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훈련되어져. 그리고 뭐하며 패턴과 트렌드 같은 것을 식별하며 어디에서? 과거의 참조물에서. 우리가 내가 등산용품을 계속 검색했더니 이 새끼들이 알고리즘으로 패턴을 찾았어. 내 성향을. 야, 이 새끼 야외 활동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패턴과 트렌드를 식별하면서 기존의 데이터 세트를 기반해서 뭔가를 찾도록 훈련되어져. 그리고 나서 계속 나한테 무슨 정보만 줘. 등산 가는 장비만 계속 올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 취미가 계속 등산 쪽으로 가는 거야. 아,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수영을 못 배워, 그래서. 이것이 유용한 반면, 뭐 할 때, 새로운 어떤 내용을 발생시킬 때, 어떻게? 비슷한 스타일로, 그리고 양식으로, 형식으로. 그것은 초래할 수 있어. 어떤, 또한 뭘, 파생적인 아니야? 파생적인 어떤 스타일, 파생적인 작품을 초래할 수 있어. 파생 작품이라는 건 새로운 창의적인 작품이야 A에서 조금 파생된 걸 의미하는 거지. 어, 파생 작품을 초래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은 뭐야? 진짜 독창성이 부족한. 제뉴인은 진짜란 뜻이고 오리지널리티는 독창성이야. 독창성이 부족한 이해가죠? 파생 작품을 초래할 수 있다. 왜? 비슷하고 비슷한 스타일과 포맷으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서 그래. 이해가요? 만일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너무나 몹시 의존한다면, 릴라이온이 의존하다죠. AI에, 뭐에 대해, 영감에 대해, 그리고 그 어떤 콘텐츠 발생에 대해 너무나 심하게 의존한다면, 그들은 발견할 거야. 그들 자신의 덫에 갇혀진 것을. 어떤 순환이야? 모방의 순환에 갇혀지는 것을. 예. 그리고 뭐 할 수 없어? N, 대야가 생략되는 거야. 엔드가 부대 상황이니까 생략하고, 주어 같으니까 생략하고, 동사인지 빙도 생략해서 요거만 남은 거지. 브레이크 프리가 뭐야? 틀을 깨고 나오는 거지. 억압을 깨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AI의 훈련 데이터의 어떤 억제로부터 브레이크 프리, 벗어날 수 없어. 억압을 깨고 벗어날 수 없다. 이해가요? 억압을 깨고 자유로워지는 걸 브레이크 프리라고. 게다가 그 용이함을 가지고, 봐봐. 얘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 이거 이지 아니야, 이지야, 용이함. 그 앞에 위대한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 용이함과 함께야. AI가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그 용이함은 낙담시켜. 일종의 노력과 실험을. 어떤 노력과 실험이야? 브레이크스루, 혁신에 이를 수 있는 일종의 노력과 실험을 낙담시킨다. 즉, 방해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창의적인 과정은 종종 messy,
지저분한, 어려운 이런 뜻이고 반복적이야. 골치 아프거나 반복적이야. 메시가 여기서 골치 아픈이라고 썼어. 뭘 포함하며? 수많은 실패를 포함하며, 그리고 후퇴를 포함하며. 알겠죠? 이것도 이때 강조 구문이야. 전면구이자 부사구로 강조하는 거야. 이때 사이에다가 주어 목적어 부사 강조하죠. 전면구는 부사구잖아요. 부사구로 강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전면구 이때 사이에다 뭐가 강조한다고? 주어 목적어 부사. 이러한 도전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정제한다. 우리의 기술을. 그리고 독특한 관점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가능한 것의 경계를 밀어붙인다. 이러네요. 이해가요? 만약 AI가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본질적인 과정을, 학습 과정이죠. 본질적인 학습 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뭘 통해? 뭘 통한?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시행 과정에 그 에러 있지, 에러.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진정으로 몸으로 배우는 건데, AI가 그걸 다 건너뛰고 그냥 결과만 알려주다 보니까 그런 거 건너뛴다. 궁극적으로 뭐 하면서? 금지하면서. inhibiting. 뭐를? 진정한 창의적인 재능의 어떤 성장을 금지하면서. 알겠어요? 백만장자 제임스 워커가 한때 물어봐줬을 때 기자에게 뭐라고 물어봐줬어? 당신보다 더 부자인 누군가 있는지. 이거 있냐 없냐? 있지? 이해가요? 당신보다 더 부유한 어떤 누군가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그런 대답했어. 네, 한 젊은 남자가 있다. 이게 선행사죠.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는 이야기를 말했어. 뭐에 대한? 그가 처음 뉴욕 공항에서 데이빗을 만났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어. 수년 전 제임스는 브로크, 빈털터리죠. 이거 빈털터리거든. 빈털터리였고 스톱, 옴짝달싹 못하다요. 공항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어. 뭐하며? 시간을 때우며. 킬링타임이 시간을 때우는 거지. 뭐하면서? 신문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어디에서? 신문 가판대에서. 한 헤드라인이 사로잡았어. 그의 눈을. 하지만 그는 돈이 없었어. 신문을 살. 바로 그때 데이빗이 누구야? 이 컴마가 부연 설명이지. 아니구나 그냥. 여기 없죠 아무것도. 뉴스 가판대에서 일하고 있던 데이빗이 그 제임스를 알아챘어. 그는 말했어. Would you like to buy this? 이거 사고 싶으세요? 하지만 제임스는 머뭇거렸어. 헤더테이시 머뭇거리다지.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그가 돈이 없다고. 데이빗은 웃었어. 그리고 말했어. Me too. 저도 없어요. 하지만 이 신문을 위한 만큼은 충분히 갖고 있어요. Take it. 신문을 받으세요. 선물로서. 3개월 후 제임스는 여전히 broke, 빈털터리였는데 그를 만났어. 다시 한번 뉴스 가판대에서. 다시 한번 데이빗이 그에게 신문을 줬어. 뭐 없이? 보답으로, 인 리턴이 보답으로지. 보답으로 어떤 것도 기대하는 거 없이. 다음 장이요. 수년이 지났어. 제임스가 부유한 사업가가 되었어. 하지만 그는 결코 잊지 못했어. 그 젊은이. 그 젊은이 누구야? 그가 공항에서 만났던 젊은이지. 근데 만난 게 먼저니까 뭐가 왔어? 과거 완료가 왔지. 그는 발견했어. 데이빗이 운영하고 있는 거. 칠판 보세요. 이 find는 목적어라고 목적보 자리에 동사에 ing 현재분사고지. 세 가지가 뭐가 있댔어? keep, leave, find. 알겠습니까? 그는 발견했어. 데이빗이 운영하고 있는 거. 작은 서점을. 그리고 그를 거기서 방문했어. 그는 그 자신을 소개했어. 말하면서 데이빗, 네가 날 도왔어 2번이나 네가
거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너에게 네가 바라는 어떤 것을 주고 싶어. 그는 그를 바라봤다. 이때 그가 누구요? 데이비스. 그 다음에 이건, 그리고 여기 있는 힘은 제임스지. 이거 지칭 문제 나올 수 있어. 다음 좀 가리키는 그가 아닌 것. 너는 진정으로 나에게 보답할 수 없다. 라고 제임스가, 아니, 잠깐만. 이거 누구야? 제임스지?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누구야? 주인공이 누구죠? 제임스죠? 제임스 맞죠? 이유는 너는 나에게 즉 데이빗 이게 데이빗이죠. 너는 나에게 보상할 수 없다. 진정으로. 제임스가 물어봤어. 왜 안 되는데? 데이빗이 대답했어.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주었어. 내가 거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너는 나에게 뭔가 새로 지금 뭔가 제공하고 있어. 그 뭔가가 뭐야? 아, 나오대 뭐뭐 임으로야. 뭐뭐 임으로. 접속사야. 네가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라는 뜻이야. 집중해 마. 네가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으므로 너는 나에게 뭔가 주고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 당시에 신문 줄 때는 둘 다 빈털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뭐 백만장자가 되고선 이제 와서 뭘 준다고 해서 그게 그 값어치는 되지 않겠지. 그지? 그것이 바로 관대함이야. 편의상 관대함. 편의상 관대함이 뭐야? 네가 이제 백만장자 벌었으니까 나에게 1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런. 그래서 나는 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제임스는 깨달았어. 돈이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군사고문이죠. 그는 기자에게 말했어. 그것은 바로 의지다. 뭐가? 주고자 하는 의지야. 언제조차. 이때 이분은 뭐뭐조차죠. 네가 리를은 거의 없는 매우 적은이죠. 얘가 네가 매우 없을 때조차 이것도 이때 강조 구문이네. 실판 봐봐. 이때 강조면 이때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네가 매우 적은 것, 즉 거의 갖고 있지 않을 때조차 주고자 하는 의지. 주고자 하는 거? 의지. 이게 형사중용법이네. 그 의지가 지금 의지가 지금 단수지. 만든다, 너를 부유하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건 한 문장이야, 한 문장. 이렇게. 네가 매우 적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조차 주고자 하는 의지. 여기까지 형사중용법이에요. 그 의지가 만든다, 너를 부유하게. 그리고 그래서 데이빗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껏 만나.